시작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용어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이죠. 번외편 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번외를 하면서 자꾸 날 쳐다봐. 아니야, 우리 번외가 좀 길어질 수 있어. 번외가 길어질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보낼 건데? 아니, 이제 내가 시간이 날 때까지 보내야 돼. 요즘에 열린사이버대학교 그 자료 만드느라고 바빠. 그 강의가 일주일에 2번씩 가니까 2번이나 하세요? 미치겠어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정말 한번 그 지하철 역에서 끝에서 끝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대박이지. 웬만한 인상 살리면서 쉽지 않은데. 엉덩이 알백인다? 알베 엉덩이에 근육통 온다, 근육통. 알베인 거보다 땀띠나지. 엉덩이에 골프젤 발라줘야 된다. 내 대화역에서 5금역 진짜 종점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종점 종점 가잖아요. 네. 1시간 37분인가? 근데 더 웃긴 건 그날 네. 제가 그 형님 그 끝에서 끝에 가는 시간이나 내가 그 일산에서 여의도 들어오는 시간에 똑같이 걸렸어. 차 타고. 드디어 김성훈 과장이 슈퍼맨이 되었어요. 의자를 부셨어요. 인사를 안 했네? 마이클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우리 정순이냐. 네. 보니까 난리 났어. 게시판에서 우연히 게시판 봤는데 욕 먹고 난리 났어, 이제. 욕 먹고 모르지. 저런 거 갖고 어떻게 영업을 하냐. 대박이다. 너네 가서 해봐. 저런 자세 좋아. 저런 자세 좋아. 저런 좋아. 자세 좋아. 저런 자세 좋아. 발끈하는 자세. 발끈하는 자세. 발끈이요. 발끈요. 발끈요. 그런 성격 있는 사람 성격 있는 걸 좋아하지. 저 성격 있어요. 근데 왜 의자 자꾸 나한테 싸우자 그래. 의자 부서졌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걸려있던 게 풀어져서 그러세요. 아니 근데 걸려 있더라도 우린 평생 저렇게 소리 안 나잖아. 네. 걸려 있다고 뭐또 의자가 걸려있지 그러면 의자가 고정돼 있나? 대박이다 대박. 오늘 1월 19일이죠. 1월 19일이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지수가 몇이야 이거 보지도 않네. 1889. 네, 1889.64포인트. 코스피 0.6% 올랐고요. 코스닥은 내렸네요. 네. 0.35% 내렸고요. 외부인은 20며칠째 지난번 한번 약간 그 기술적인 제건 연일 계속 매도하면서 외부 매도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어저께 산 만큼 또 파는 모습. 그래서 코스닥이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김성관 장 어떻게 지냈어요? 시장이 좀 뭐랄까요? 저희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이었었잖아요.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마 모두가 다 놀랐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작살났으니까. 왜요? 그 당시에 토요일날 그 마지막 끝난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2.34%인가? 나스닥 3% 떨어지고 폭락했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랄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주말에 다들 걱정하고 전화 천상 안 하던 사람들까지도 전화 와서 진짜? 대박이네. 참 재밌는 친구들도 없네.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네. 투심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 급락이 나오니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 회의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누가 걱정하는 상황에서 과연 폭락이 그동안 있었냐, 모두가 예상하는 폭락이 있었냐라는 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건 또 없었잖아요. 그걸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요. 예상하던 폭락 그렇죠. 그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뉴스를 보면은 중국발 리스크 뉴스 나오고 종편 뉴스를 봐도 그 뉴스 나오고 지상파 뉴스를 봐도 그 얘기 나오고 그 얘기랑 도대체 뭐야? 인터넷 뉴스를 봐도 그 얘기 나오고 그 얘기가 뭐야? 그가 뭐야? 중국 리스크 전 세계 금융 위기 그런 얘기 또 나오잖아요. 종편도 그런 얘기까지 해? 좋은 뉴스네, 좋은 뉴스. 역시 좋아.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 주 시장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고객이 전화 와서 네. 여쭤보시 이런 좀 많이 걱정이 된다. 네네. 라는 말씀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길래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토요일 날 전화 왔어? 네. 자, 생각해봐라. 최근에 가장 나왔었던 악재 세 가지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위안화. 첫 번째 위안화 약세 중국 급락. 두 번째가 북한발 이슈. 네. 마지막 세 번째가 미국 시장 급락. 미국 유럽 급락이잖아요. 네. 그 세 개를 고스란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요. 네. 주봉 2평이 지금 정배열이에요, 지금.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견뎌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견뎌주고 있다라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악재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뎌주고 있다는 것은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위로 간다는 뜻이겠죠, 이제는. 안 되기는 씨발 바람이야 바람. 난 바람 근데- 시장이야 바람. 난 시장. 지금 딱- 바람주의보. 그게 아니라 나는 김성환의 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더니 주식 얘기하면서 상당히 또 한참 동안 얘기를 하네. 멘탈이 요즘에 충전된 거지. 그러니까. 나 오늘 멘탈이 가출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고객들 주식이 오늘 잘 갔다는 거거든요. 오늘 멘탈이 반대매도 맞았어. 오늘 좀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은 종목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오늘. 그래요? 예. 네. 어렵게 떨어져가지고서. 어이없어서? 예. 어이없어서 멘탈이 지금 강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시장만 살아있으면은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시장은 50년째 살아있는 거 알아? 시장은 50년째 살아있고 내 50년째 종목만 죽어있기도 하지. 죽어있어. 50년째 살아있지 뭐. 그러니까 워렌 버핏. 저것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 필요 없다. 네. 라는 걸 먼저 딱 박아두고서 네.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업종과 종을 어디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상당히 시장은 중소형주 시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시장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년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저는 뭐 그냥 운동을 하나 시작했어요. 태권, 복싱 이런 거? 어. 진짜? 어. 딱 맞췄잖아, 내가. 역시 내가 운빨이 되는 남자. 딱 찍히잖아. 어디서요? 집 앞에서. 그래요? 네. 1kg, 한 달에 10kg 보장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좀 체력을 내가 증진시키기 보기에는 위해서. 네. 6개월 결제하면은 6개월 무료 이런 거 한 거 같은데 아니요. 한 달치만 결제했어요. 한 달치만. 진짜 복싱이야? 네, 진짜로. 그 복싱 트레이너가 남자야, 여자야? 남자예요. 얘가 자꾸 나한테 싸우자고 그러더니만 진짜로 푸건투를 하네. 온몸에 알이 배겼어 지금. 아니, 근데 복싱이 정말 살이 빠지거든요. 이제 당뇨가 됐어 당뇨. 온몸으로 알을 낳고 있어. 당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네. 근데, 진짜요? 네. 많이 빠진다 그러죠?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 뭐 다시 먹는 몇 번 거 했어, 몇 번? 한 번. 한 번. 어제? 진짜 어제 한 번. 온몸으로 알을 낳고 있어. 이제 닭이 될 거야 좀 있으면은. 그래요. 꼭기요 할 거야. 근데 시간당 그 칼로리 소모가 복싱이 제일 센 것 중에 하나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엄청나죠. 1분이 뭐야? 30초 하면 쓰러져.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래갖고 제가 여태까지 조금 해본 것 중에 줌바가 최고거든요. 이거 끝나면 그거 하려고요? 근데 줌바보다 하나 위야 복싱이. 아 그래요? 진짜로. 진짜 그게 몸이 격렬하게 움직이죠. 근데 줌바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 김성은? 저희는 알죠. 네 알아요. 줌바가 그 브라질에서 나온 그 여자 보통 춤추는 에어로빅의 그 저거판이지 브라질판. 근데 엄청 더 격렬하게 하는 건데 재밌어요. 그래서 줌바 이런 거 한번 해보실 분은 이제 줌바를 유튜브에서 줌바 이런 거 치면 그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에어로빅보다는 한참 위죠 수준이. 우리 이 교수는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 누구 덕분에? 무슨 여행을 갔다 와요?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갖다 와서 고맙다 언제까지 야 이 사람 정말 야 화장실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리니?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지. 잠깐 숙박을 하고 온 거죠. 그거 누구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형님 덕분에 갔다 왔지. 그 여행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 집에서 1시간 반 거리면은 1시간 반이면 여행이라고 안 가라고 그러 잠시 외출이라 그래? 차라리 한 3시간을 가면 나. 3시간? 중간에 애들이 자. 1시간만 아빠 온대 좀 착해. 30초만
때마다 물어봐. 아빠 언제 도착해? 아빠 언제 도착해? 진짜? 계속 물어봐요. 왜 멀미를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애들이 차에 앉아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응. 그래서 한 30분은 이제 TV로 틀어주면서 뭐 보여줬는데 발차잖아 앞으로. 네? 아빠를 발치잖아. 엄마 아빠 등. 그럼 발을 발차죠. 네. 둘이서 이제 놀 게 없으면 언제 도착해. 네. 차라리 잠은 좋은데 네. 나중에 1시간 20분 되니까 자더라고. 그리고 10분 만에 깨더라고 다시. 또 울고 깨면서 춥다고. 감기 걸린다고 엄마는 네. 빨리 안고 들어가라 그러고 미치지 정말. 네.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요새? 일단은 시장은 네. 그 이제 뭐냐면 이제 악재가 이제 소멸되어가는 과정, 바닥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 아 진짜?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동안에 뭐 조진 소로스 뭐 이런 애들이 조져서 슬픈 애죠. 조지 소로스. 네. 근데 이런 애들이 맨날 뭐 어게인 2008 있다고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의 심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그루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 그거 전달한 사람 나도 마찬가지 개새끼 소새끼인데 난 아니. 전달했을 뿐인데. 형님은 조진 소로스 친구, 조진 소로스 프렌들리. 근데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앞에서 이제 그 중국 위안화 급락, 네. 중국 경기 둔화였는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쪽이 지금 그 보게 되면은 왜 작년에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감소했느냐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외환 보유고 감소 원인을 보니까 해외 자산 투자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특히 작년에 또 미국 기업들 인수하느라고 돈 나간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 외국인들에 의한 해외 유출 자산분이 네. 얼마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을 그 중국의 무역 수지하고 다 합치게 되면 네. 이게 사실상 그 돈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단기 채권까지 포함을 했을 때 3개월 이하 단기 채권을 포함하더라도 충분히 그 무역 대금으로 결제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한 오해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에 대한 쪽인데 12월 수출 지표 무지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좋게 4% 나왔죠. 수출될 거로 알았는데 플러스 2% 나왔고 OECD 경기 선행 지표 2개월 연속 상승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GDP 나온 거 보게 되면 어쨌든 시장 기대치는 소폭 못 아니 미쳤죠. 여기서 잠시만요. 네. 깜짝 놀랄 수준이에요. 역시 이 교수가 다르긴 달라. 이 모든 거를 모두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 수수수수치가 나오네. 아, 대박이네.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갈까? 박수 한번. 내 이름은 내 별명 오랄 스토커. 입으로 주식하잖아. 엔터키는 직접 못 누르고. 오랄 스토커잖아. 오랄 스토커. 대박인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니?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뭐야. GDP가 네. 이게 보면은 6.9%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6.8% 나왔죠. 산업 생산이나 12월 소매 판매도 역시 시장 대비해서 약간 못 미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에서 뭐 아주 그 실망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국 시장 반등이 나왔고 위안화도 안정적인 형태 흐름 보여줬고 네.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유가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이제 반등만 해주면 되는데 이란이 이제 그 수출 재개 시작했고 이것도 이제 악재 노출이고 악재 소멸이죠.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란이 이제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이란 하는 거예요. 네. 이미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얼마나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지표가 지금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시장 예상치를 1월달 그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넘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소비 심리가 안 꺾였다는 얘기죠. 시장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 그 그러니까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서베이 지표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빠졌다는 얘기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네네. 고용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소비가 안 망가질 거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기조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갈 만한 그 모멘텀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21일 날 있을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27일 날 있을 지금 FOMC 회의 여기서 네. 이제 그 시장이 또 망가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계속이 되면 그러니까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약세가 더 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뭐 그 디플레가 수출이 되고 뭐 경기가 무너지고 네. 막 이런 구조 있잖아요. 네. 이머징 망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상을 여기서 빠르게 4번이나 할 이유가 없고 2번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많으면 3번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네. 시장이 아마 FOMC 이번 주가 클라이막스로 해서 아마 시장에 대한 부분은 반등에 대한 쪽으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을 흔들었던 그런 악재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다 소멸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말씀은 또 기분이 또 업되고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 올르녀는
이제 저런 욕할 분위기네. 좀 있으면 싸우자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나 콘트 배웠거든요. 딱 말도 까면서. 하시는 하실래요? 네. 아니, 약간 상원 과장님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해외 악재가 3개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들이 그렇게 버텨주고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시장을 여전히 재미없다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뭐 시장 뭐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할 수 있다는 믿음은 늘 갖고 있고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났다시피 시장은 끝난 적이 없거든요. 살아있는 한 언제라든지 기회는 오는데 뭔가 트리거 없을 뿐이죠. 트리거. 그래서 반등하면 이제 농담이 아니라 반등하면 150, 최소 150. 세면 코스피 기준 200포인트 쉽게 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7, 80포인트 정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은 언제라도 오는 거죠. 다만 그 언제 올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고 저는 두 분이나 세 분보다는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 중국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너무 과하다는 저도 이제 동의하는 거가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은 제가 눈을 씻고 보더라도 한 두 군데 정도뿐이 없어요. 왜냐면 큰 데 중에서는 골드만삭스는 지금 완전히 JP 모건이랑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완전히 붙었잖아요. 완전히. 중에 하나 집에 가야 돼. 그런데 JP 모건 쪽이 훨씬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많이 집에 안 붙어. 가주는데 항상. 아니야 가. 아니 가죠. 그러면 가. 담당자들은 집에 가죠. 걔들은 가겠지. 담당자는 집에 딴데 가있잖아. 딴 데 가죠. 네. 다운그레이드 가서 가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고요. 지금은 문제는 거의 대부분은 2008년 아니면 1998년 이런 쪽에 있는 얘기가 여전히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돈의 흐름인데 저는 종목별로 올라가는 건 충분히 말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종목별로 올라갈 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던 거 비옥수 이런 거 난리 났잖아 솔직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있고 비옥수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어죠. 한미약품 이런 거 난리 났고 셀트리엄 난리 났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상한 제약주들도 난리 난 거 많은데 그런 거 많이 있단 말이죠. 많이 있을 텐데 문제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그리고 그 시장에서 관점은 역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머징 마켓 매도, 전체적인 주식 채권 다 매도, 심지어는 미국 주식도 매도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돈이 몰리는 거는 글로벌리 봤을 때 미국의 채권 정도. 그리고 하여튼 대형주 펀드를 많이 줄여라. 그래서 대형주 펀드에서 일부 이런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찰스 슈왑 같은 데에서 했던 전 CEO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2008년, 9년 이후에 묻지마로 그냥 펀드 ETF만 사고 S&P 500만 샀더라도 대박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지금 묻지마가 1조 달러 정도가 아직 터질 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누가 먼저 파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알비스 같은 경우죠. 그래서 셀 에브리띵 모든 걸 다 팔아라는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데가 되겠고요. 또 KKR 같은 경우도 유명한 자산운용사인데 주식시장은 지금 최고 유의 단계다. 그래서 초보자가 잘못하면 바다에 휩쓸리는 거기 때문에 좀 유의란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쪽 보면 KKR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한국의 원화라든가 싱가포르 달러 같은 경우도 추가 절하 불가피하다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 이런 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하여튼 유가도 어찌됐건 그 추가 하락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죠. 어찌됐건 간에 10달러 선뿐만 아니라 10달러 얘기도 한 두 군데 정도. 스탠다드 차터드가 먼저 10달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른 뭐 소형 이런 데서도 10달러 초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산 일부 뭐 약간 저질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13달러
그러니까 얼마 전에 19달러 깨져갖고 한번 뉴스 됐던 애들인데 지금 13달러가 깨져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5달러 선, 일부 알버타이즈에 있는 샌드윌 되겠는데요. 그건 또 약간 질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것도 15달러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죠.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랑 전체적인 시장이랑 물론 확률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수가 적겠지만 종목별로 대응하기에는 하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그 종목별로 가능하지 않았던 적은 전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제 업계에 있는 동안에 딱 한 번 1997년 IMF 들어가기 직전 정도 외에는 전 개인적으로 없었다고요. 그래서 늘 그렇지만 시장에 좀 냉정히 보면 확률은 떨어지지만 언제라도 주식에 수익 낼 거는 널려있다. 좀 널려있다는 표현이 과하긴 과하죠. 그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런 거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늘 재료 같은 거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네. 종목별로 좀 대응할 점이라든가 좀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 하나씩 좀 볼까요? 네, 김성하죠. 지금 일단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중심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바이오메드, 종근당 또 9%였어 또. 9%?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또 부강약품 리포트 하나 가지고 20% 보내버리고. 부강약품 약간 좀 의심상인데. 아무튼 지금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센 거는 맞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시장 살리다 봐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기사 나와가지고서 또 하여튼 좀 그런데. 네. 여하튼간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좀 분명히 버텨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네. 항상 그렇지만은 시장이 방향성 없이 혹은 밀리는 상황에서 잘 버텨준 종목들이 시장이 약간만 안정을 찾으면 한 번 더 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위로 튀을 만한 룸은 분명히 남아있다 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 또 하나 우리가 또 그동안 강조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컨텐츠였잖아요. 그렇죠. 오늘 CJ CGV가 4%가고 J 콘텐츠도 6%까지 갔었고요. 그건 어저께 뭐 대통령 하고 업무 보고 관련된 거죠? 그게? 부처별 업무 보고, 업무 보고. 네. 뭐 아무튼간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섹터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 콘텐츠 쪽을 중심으로 한번 시장이 위로. 그러니까 뭐 전체 시장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2차전지 섹터가 많이 밀렸어요. 2차전지가 오늘 뭐 PNE 솔루션, 상하프론테크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고점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는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좀 오늘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뭐 페넨터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계속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제이 콘텐츠도 세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콘텐츠를 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올레드 쪽은 조금만 더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레드는 워낙에 지금 그동안 올랐었던 어떤 뭐랄까요 힘이라고 할까요? 관성? 관성. 그게 좀 있기 때문에 올레드의 장비주회랑 그건 대표가 뭐야? 뭐 비아트론, 테라스니콘, 비아트론이 그거야? AP 시스템. AP 시스템. 원래 우리가 좋다라고 한번 그 플렉서블 OLED 한번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섹터인데 이렇게 세게 좀 솔직히 몰랐어요. 난 아직도 탑딱지가 않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지금. 살아야 되는 거지. 그때도 제가 아이스킹 하는데 플렉서블은 열처리가 연성기판에서 만들어야기 때문에 열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아트론하고 테라스니콘을 보는데 중국 레퍼런스가 있는 비아트론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정작 사지 못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올레드 쪽은 조금 더 갈거다라고 보되 다만 지금의 시가총액이 올레드의 실적을 그대로 이꼴 대변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2차전지 경우에는 그 48V 배터리 시스템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뭐야? 48V.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요. 그 트럭이 24V가 될 거예요. 트럭을 제외하고 승용차는 다 12V거든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꽂히는 거 앞서 12V 배터리잖아요. 그 시가 하는 거 12V 그 얘기야? 근데 지금 자동차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장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워낙에 많은 전자장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8V 배터리 시스템 이제 분명히 바뀌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미
전 세계 메이저 업체들은 다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볼트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제 자동차 220볼트 되는 거죠? 왜 그 얘기야?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1볼트짜리가 있고 충전하는 게 2볼트짜리가 있잖아요. 쌍팔년대 0.8 뭐 이랬잖아. 네, 쌍팔년대.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2볼트, 2볼트. 패스트 차지라고 해갖고 보이는 게 다 2볼트짜리잖아요. 그러니까 48볼트를 높여버리게 되면 효율도 좋아져. 패스트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볼트를 높이는 거고 자동차가 전장 부품화되면서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지는 여기도 전압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도 전압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 말고도 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전압이 그러니까 그 압력을 높여야지만 이게 여러 가지 많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48볼트 배터리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48V 배터리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자동차에 있어서 하나의 저는 오히려 그 자율주행이나 네. 전기차가 아니라 자동차에서 혁신은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혁신이라고 저는 이걸 생각하거든요. 네. 기존의 3G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갔을 때 하나의 혁신이었잖아요. 네.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의미를 좀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물론 그것이 이제 그 48V로 바뀌면서 네. 분명히 이제 그 바뀌면서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여기서 고민인 건 뭐냐면은 분명히 배터리 모양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것이 12V고 이게 48V면 야 48V 갖다 써 라고 하면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게 12V, 48V 가면서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어떤 어떻게 그 소재나 네. 그런 쪽에서 분명히 어떤 업그레이드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가든 플러그인으로 가든 그냥 뭐 디젤로 가든 가솔린으로 가든 간에 48V 다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건 뭔가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12V에서 48V 가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소재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어떤 게 더 수혜를 보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공부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좀 키워드로 좀 잡아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이제 밀었어요. 네.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오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48V 배터리였던 키워드를 가지고서 네. 목소리 좀 가려질 것 같다고 그것도 가지고 있고요. 네. 흥미롭네. 네. 네. 그래서 좀 종목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효수가 보는 섹터나 이런 거. 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지금 뭐 새로운 거는 없어요. 네. 왜냐면 시장이 내리고 있고 이제 강한 게 앞에서 뭐 제약바이오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이렇게 종목을 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은 지금 상황에서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 네. 굳이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네. TCK 같은 기업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슨 삼성이 그러니까 그 삼성이 네. 이번에 반도체 발주를 줄였거든요. 2조 7천억을 줄였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설비 투자 뭐 줄인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줄였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SK하이닉스는 6조, 네. 도시바도 늘렸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투자를 늘렸어요. 작년 네. 대비해서 투자 규모를 늘렸는데 삼성만 줄였거든. 네. 근데 이제 관련된 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삼성이 줄였다고 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쪽이 안 가는 건 아니고 네. 반도체 장비 쪽보다도 이 소재 쪽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쪽들 네. 이런 쪽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업이 TCK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 TCK가 뭐 하는 거냐면 탄화 규소 링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네. 반도체 증착할 때 쓰는 그런 이제 그 소재 같은 건데 이 탄화 규소 링을 쓰게 되면 이게 지금 제품 가격은 기존 실리콘 링보다 가격이 3배가 비싸대요. 근데 네. 이게 수명이 오래 가는 거지. 수명이 오래 가갖고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그 보게 되면은 그 반도체 그 증착 장비 돌리는 쪽에서 한번 그 교체할 때 비용 절감되는 비용이 1억 정도가 된대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거 탄화규소 링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얘가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증설을 해갖고 1분기, 2분기에 증설을 한 효과에 대한 쪽이 나타나서 이쪽은 시장하고 상관없이 반도체 시장이 켜지면 소재는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TCK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쪽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장 굳이 종목을 쭉 보다 보니까 그게 좀 하나 눈에 띄어서 그런 쪽들도 이렇게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종목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네. TCK. 네. 아, 저는 뭐 종목보다는 네.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 좀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오늘 아까 저 방송할 때도 잠깐 얘기한 건데 작년까지라도 이런
워낙 그 글로벌 행사 중에 가장 큰 연초의 행사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거든요. 다보스. 그 재작년에 다보스 포럼 할 때 제일 먼저 벌써 2년 됐는데요. 그때가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 가셨을 때가 언젠가 그런 걸로 기억나는데 온통 이제 사물 인터넷이 막 도배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다보스 포럼 하면 전 세계 항상 이제 글로벌 신년에 화두로 던져주는 걸로 유명했는데 올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안 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 자체가 이제 막상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 이제 뉴스가 기사를 레포트가 좀 나올 텐데 지금은 증권회사가 마음의 준비가 여력이 없어. 하도 주식이 떨어지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요.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다보스 포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올해의 화두만 딱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의 화두는 딱 하나예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의 뭐 급물살 이런 거요. 예,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대충 알잖아요. 1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증기기관차, 예, 증기기관차에서 열심히 노동력으로 쉼 없이 석탄을 붓는 거잖아요. 전기기관차. 그래서 그거는 이거 영화가 있었잖아. 설국열차가 그거잖아. 한쪽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 계속 석탄 넣잖아요. 그게 이제 1차 혁명이 되겠고요. 2차 혁명은 이제 기계죠. 기계가 되는 거고요. 3차 혁명은 이제 IT 혁명 얘기하는데 4차 혁명은 이제 꾸준히 2010년도 들어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거기 이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 메인 정식 의전은 없어요. 다보스 포럼 때. 근데 공통된 주제로 많이 집중적인 얘기하는 건데 창조적 파괴가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 기술을 파괴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게 기존에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이 서로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해서 콜라보 그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IT랑 자동차를 합치고 IT랑 바이오가 합쳐서 바이오테크가 나오고 바이오시밀러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그리고 여러 OS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드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점 이제 이번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져오는 것이 또 하나가 보면 각종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1차 산업은 영국이 주도했고요. 2차, 3차는 미국이 주도했는데 4차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놈 그리고 뭔가 머리가 있는 놈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기존의 어떤 노동력이나 기존의 자본력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부가 창출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부가 항상 공통점이 뭐냐면 자동화되고 더 많이 들어가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돼요. 그러니까 잡이 없어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요번에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하여튼 창조적 파괴인 동시에 또 하나의 섹션은 도대체 이 무인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각종 이런 차별화된 사회 그에 대한 복구 방안, 이게 뭐 복지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얘기가 우리가 상당히 강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메인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차별대 좀 더 이제 격차가 커지고 이런 거. 그래서 격차가 커지는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실감을 못 하잖아요, 별로. 늘 그랬다 그러지만 이게 오늘 재밌는 발표를 하나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단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뉴스에 안 나온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의 집중 현상이 심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부의 집중이 우리 같은 수준을 넘는 게 더 심해지고 있는 거야. 2000년에 있잖아요. 2010년인가 2005년이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까먹었는데 전 세계에 한 310개 정도 되는 패밀리가 있대요. 네. 전 세계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310개 정도의 사람인데 거기서 사람일 수도 있고 형제도일 수 있어. 가문. 네, 가문일 수도 있는데 보통 개인으로 얘기 많이 하죠. 310개 되는 피플이 전 세계 부의 전 세계 웰스의 50%를 갖고 있었다네요. 뭐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상위 프로가 99%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있대잖아요. 네. 근데 이건 하여튼 중요한 건 전 세계 부의 웰스의 50%를 310개, 310인가 350인가 그렇게 피플이 그걸 갖고 있었어요. 거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건희 회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당연히 1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빌 게이츠고. 그리고 2, 3위 정도의 이상하게 빠지는 애들 걔네들은 맨날 빠져 있더라. 누구야? 걔네들 있잖아. 영국에 있는 애들. 누구야?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로펠러? 아니 로펠러는 미국이고 저기 모르겠네. AIG? 아니 걔네들 있잖아요. 뭐야? 맨날 네덜란드 워터로 전쟁 돈 번 애들. 몰라. 걔네들 누구지? 하여튼 뭐 찾아봐. 310개였는데 제가 말했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5년
2015년 올해 거는 안 나왔어. 올해는 매번 이게 기준이 포브스나 이런 데서 2015년 매년 3월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던데 2015년 3월이 2014년 부를 갖고 있잖아요. 2014년 기준 했더니 나 이거 창피한 노릇이네. 이건희 회장 어디로 갔어? 62피플이 갖고 있대요. 62피플. 62피플이 500 전체 자산 50을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줄었네. 그 쉽게 얘기해서 300피플에서. 이런 거죠. 이번에 그 다보스 포럼에 얘기가 나오는 개념인데 다보스 차일드가 뭐 걔네들은 왜 빠져? 맨날. 몰라. 걔 더 크죠. 걔네들은 걔들 밑에 있는 게 현재 지금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마어마한. 아니 그게 아니라 분류돼 있겠지. 아예 다른 분류가 돼 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있겠지. 거기서 보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재단으가 있거나 모르는 수도 있고 그랬나? 네, 뭐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겠죠. 걔네는 진짜 은행은 영국은행도 걔네 거, 영란은행도 걔네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지분이 제일 많으면 나왔을 텐데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찾아봤는데 드러내놓고 하지 않겠죠, 이제는 다.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모르죠. 뭔가 그냥. 통해서 차일드는 아예 없어. 요즘. 몰라. 근데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네. 다보스 포럼에 가려면 정계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 높은 사람이나 관계 높은 사람이면 갈 수가 있어. 네. 근데 순수하게 돈 많은 사람 있잖아. 아무나 못 가. 이거는 일정 수준 전세 기준 매출이 나와야 되고 계속 회비도 내야 돼. 도네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300명이 갈 수 있었다면 50명밖에 못 간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작년에 내가 62명까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없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건희 회장 이러는 사람이 100이 안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62까지 내가 찾아보니까 내가 봐서는 없더라고요. 아까 찾아보니까. 근데 그만큼 하여튼 그 빈부격차가 큰 이슈거래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뭐 약간 주시랑 상관없는데 그게 지금 화두다 이거죠. 올해 화두.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 쪽으로 보면 주식시장을 보면 아마 증권사에서 이걸 레포트나 이런 걸 커멘트를 쓰면 답은 너무나 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냐면 결국은 그 로봇 얘기요. 그리고 무인화 얘기, 그 드론이 됐건 무인 자동차 그런 얘기 많아요.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거,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제약이 됐건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콘텐츠 이런 것들 얘기가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콘텐츠 얘기가 요즘도 뭐 디즈니 얘기 워낙 하루가 멀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디즈니 그리고 디즈니가 작년에 이제 제가 아까 하나 방송할 때 말씀 중에 있는데 하여튼 디즈니나 이런 얘기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VR인데 VR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VR 수준 넘는 거 아까 매직 여러분들도 우리 이거 들으신 분 중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그 마술의 매직 있죠 매직 있죠 그리고 뛰어넘는다 도약할 때 립이라는 게 있어요 LEAP 매직리프.com 이런 거 보면 지금 신형 스타트업인데 돈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서 VR을 뛰어넘는 아까 봤죠? VR을 뛰어넘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또 특별한 기기도 없이 막 보여지고 막 그냥 아무튼 매직립.com이라고 보면 아실 거예요. 매직 마술이랑 뛴다 도약할 때 립, 매직립.com 하면 아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하여튼 신기술 이런 거 엄청 빠르고 있고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이거는 다보스 포럼에 주최하는 사람은 저거거든요. 세계 경제 포럼이거든요. 정식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에 이번에 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보스 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은 속도와 파급 효과 측면에서 종전혁명과 비교되는 정도로 빠르다. 그래서 4차 혁명이 10년이 과거 50년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점에서 큰 변화가 시제적 화두로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어질 거라는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팀K 얘기했으니까 종목은 우리 김성 과장? 네. 지금 한미약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 또? 한미약품. 지금 뭐 바이오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한미약품은 100만 원 물가를 보고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75만 3천 원인데요. 네. 100만 원 가면은 한 35%? 40% 가까이 되죠? 가까이 되죠. 네. 그 정도 좀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종목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중심 업종이고 네. 솔직히 그 중에 최고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한미약품 맞거든요. 그렇죠. 누가 뭐라도 한미약품이죠, 뭐 지금은. 대장주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 진짜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살아있는 논리를 갖다가 다시 한번 증명을 좀 하고 싶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한미약품이 100만 원이 일단 솔직히 200만 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갖다가
프론티어로 본다라면은 네. 200만 원이 표가 나오는데 세컨티어로 봐도 150만 원까지 가고요. 네. 한매표 진짜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50만 원 리포트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계였나? 네? 우리나라 여기 한미 50만 원이 어디 있었죠? 외국계였죠. 시티인가? 시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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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다 가능해요. 네. TP라는 게 200만 원도 가능하고 150만 원도 가능하고 다이내믹하잖아. 50만 원도 가능한데 그게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TP를 제대로 못 매기는 이유가 있고 또 네. 각각의 시나다 가능한 이유가 한 번도 이제 그런 한미약품 같이 렉스커버리라고 해서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뒤수출한 거거든요. 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하는 밸류션 평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솔직히 성공 확률을 50%만 놓고 보더라도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네. 어떤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살아있다. 네. 두 번째는 성공률 50%만 놓고 봐도 아무리 중립적으로 보더라도 1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본다라면은 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역시 저는 10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지금 한미약품 사라고 하면 개인들 못 사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개인이 건드리지 못하는 주식은요 언제 건드냐면요 네. 키움이 네. 신용 안 되는 종목들 막 치고 올라가면은 신용 풀어주잖아요. 근데 안 올려준 게 아직도 있어. 뭔지 알아? 뭐요? 주성이. 유상이? 주성. 그 얼마나 더 올려요. 아무튼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네. 저는 한미약품은 100만 원까지 간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미약품 100만 원 가면요. 네. 그 하이탄 바이로메드를 비롯해서 네.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좀 데려가겠죠. 네.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뭐 헬스케어 펀드에 정부에 1,700억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뭐 대우조선해양 저러고 있지, 현대산성 저러고 있지. 저런 상황에서 한미약품 막 바이오제 올라가면 줄까? 1,000만 원 서명 온다고 하나 더 사야 된다고. 그럼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어떻게 그럼? 또 이제 또 짜장면 많이 먹으라고.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신성장 먹거리로 키웁시다 이러면서 난리 칠 거예요 또. 아니 이제 지난번에 가셨잖아요. 송도에 바이오시밀러 공장 갔잖아 삼성. 그 뜬금없이 가가지고서 아니 저 그 삼성 공장 이번에 아마 뭐 그것도 있고 최근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이번에 바이오시밀러 유럽 판매 승인 허가 받았잖아요. 네. 이런저런 어떤 바이오시밀러 맞다. 한미약품도 있지만 코스타 세트로 신고를 찍었어요. 찍었지. 같이 어쨌든 최근은 더 대대주지 않아. 까놓고 얘기하고 그지 않아? 코스피에서는 한미가 이끌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이 이끌어주고 있어요. 네. 양쪽에서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간다라고 봅니다. 네. 일선 교성. 딴 것도 없어? 일단은 제약바이오 저도 동의하고요. 컨텐츠 동의하는데 맨날 했던 거 하니까. 그러니까 좀 신뢰도가 신선도가 떨어져. 그래서 아까 TCK 했잖아. 그래? 예. 그래. 다른 거 해보세요. 나? 어. 다른 거? 네. 난 다른 신선한 거 해봐, 신선한 거. 내가 신선하고 얘기하면 맨날 뒷보조배라고 진짜 뒷보조라는데 그런 것도 올라갔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비옥수? 아니, 듀오백. DBK. 이렇게 살아있지. 살아있어요? 응. 근데 엊그저께인가 지난 말하고 나서 젠장 쓸데없이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고 있지. 근데 보면 그거는 뭐 저는 누가 광고해서 그런 거야? 저거 에이핑크 에이핑크가 광고해서 빠진 거야? 아니 올랐지. 올랐네. 올랐다가 제자리 갔지 다시. 제자리 갔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언제야 벌써 나왔나? 하도 자주 쓰니까 머니크에 제 이름 치면 머니크 제가 쓴 기사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분에 대해서 했네. 요번 주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거 잘 나왔어. 내가 그 선물 주고 갈까 자기? 뭐예요? 이런 것도 서비스를 주고 가잖아. 하나씩 가져. 이건 머니크 요번 자 1월 26일자에 내가 썼잖아요. 네. 지금 요즘 잘 나가는 사무실은요 서서 있는 책상에 있는 걸 쓰거든요. 이게 서서 일하는 거 책상이 이게 상당히 좋은 허리 안 아프다고. 허리 안 아픈 거지 그게요. 그거 해갖고 의자 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지? 내가 말하는 거 있잖아. 이 회사 그 리얼 컴포트라는 그 브랜드로 지금 오프라인 하는 거 서서 일하는 책상 이게 정말 상당히 개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상이 제일 유명한 게 구글이잖아요. 구글은 완벽하게 정말 인체공학적 책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한미약품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뭐 자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는 올해의 또 대표 주자 섹터는 전 세계에서 저는 하여튼 VR가 됐거나 하여튼 콘텐츠 이런 거 보고 있고요. 로보트링도 보고 있고 여전히 저는 군사 충돌의 그런 지정학적 우려감이 전 세계에 널려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 좀 체크할 게 있어갖고요. LIG 넥슨이 지난주에 해갖고요. 지난주에 해갖고 저게 했었잖아요. 블락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블락들이 있었잖아요. 그 재무적 투자가 스탁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그 LIG 넥슨 지분 5%를 매각 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인가 이제 팔렸을 거예요. 근데 보면 이게 5%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팔렸고요. 나머지들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위드앤 SPC가 5% 갖고 있고요. KB 메자닌 사모펀드가 또 4.2% 갖고 있고요. 대신 흥국사모펀드가 2.1%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거가 한 11, 2% 정도 돼요. 이게 언제나 나올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은 쉬고 있거든요. 쉬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 이거가 3%인가 이게 할인율에서 이제 적용이 됐을 텐데 참고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 전체적으로 22% 정도 됐거든요. 이제 줄여나가는 과정이 되겠고요. 주당 취득가액이 42,857원이니까 이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요. 이것들이 보면 한 2배 이상 벌었죠. 250% 벌었는데 꾸준하게 이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거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 우리나라 자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이런 거 쏘는 거잖아요. 이게 천공인가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 좀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이게 지대공 미사일이죠. 천공 맞을 겁니다. 그래서 1, 2차번 양산이 본격화되고요. 또 신궁, 해성, 뭐 홍상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도무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 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또 해외 이번에 그 포럼 해외 그 뭐 그 박람회 이런 데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관심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도 작년에도 워낙 영업이익이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15년이죠. 25년에 무려 94.1%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요. 2016년에도 17%, 매출액이 10%대 이상 늘어나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거가 오늘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왜 이걸 또 얘기했냐면 한국우주 있잖아요. 한국우주는 그 현대자동차도 손 띄었잖아요. 안 한다 그러고요. 하나테크인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난데없이 두산 DSF인가 뭔가 있죠. 네. 그 또 덜때같이 달려들대? 걔네들도 팔았잖아, DSF도. 아니 이번에는 내놨는데 LIG나 하나가 1차 관심에 써놨다니까요. LIG나 하나가? 응. 그거 왜?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뭐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처음에 그거 했더니 이거 새끼들 항공주의 이거 자식 안 하더니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럴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더 확실해졌어요. 그거 보고 제가 아는 재벌들은 DSF는 딴 거 전차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여하튼 방위 산업이죠. 네.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 느끼기에 KFX 35인가 그 사업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보는 그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안 돼, 그거. 이 사람은 빨갱이 같은 사람이네. 빨갱이야, 네. 빨갱이. 안 돼. 나는 걔네들이 그렇게 본다 해서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거 아닌 거는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아닌 애들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그 재래식 무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특히 이제 우리 수준에 딱 맞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우리나라 수준에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LIG 넥슨이 됐건 하나테크니 됐는데 하나보다는 역시 탑은 LIG 넥슨이고 LIG 넥슨은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이더 이런 거 하잖아요. 레이더 하면 다 얘네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LIG 넥슨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늘 같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때 저런 주식이 어떻게 개망나니 같은 주식이었던 퍼스텍 있잖아요. 퍼스텍도 오래 많이 갈 거다. 네? 퍼스텍은 저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또 비싸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네, 왜냐면 이게 유콘 시스템인데요. 그 자회사에 그 갖고 있는 무인기 이거가 무인기가 저게 아니 그 좋긴 좋은데 네. 퍼스텍을 제가 그래서 항상 좋은 주식이 있는데 좋은 주식 맞아. 그 좋은 주식이 엄한 걸로 엮여가지고서 수익이 꼬여버리는. 그러니까 짜증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글벳도 그런 종목이거든요. 어머니 잘 가다가 뜬금없는 걸. 짜증나지. 퍼스텍도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한번 그런 식으로 고충 맞았다가 노스럽 때문에 있고 이렇게 좆됐고. 올해 1월 달에도 한번 이상하게 올랐다가 두 번 지금 저 매물 때 저거 쉽게 못. 그러니까 그런데 못 짜증나 그들한테 얘기했잖아 방송에서 젠장 그런 쓸데없는 게 저게 이제 바이오스가 들어간 거 노이즈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저거 또 기다리면 또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금 그런 거 지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그래요. LIG 넥슨이 대장주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김성환이 맨날 그랬잖아. 진짜 올라가는 건 그 아래 것들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퍼스텍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 노이즈 때문에
다른 요인들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했을 때 확 올라갔던 거잖아 지금 저기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노이즈는 있으나 포스텍이나 LG 넥슨 두 개는 여전히 관심이 갖는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하여튼 그 뷰옥스는 갖고 그냥 1등하는 거 정해졌으니까 빨리 나한테 10만 원 먼저 내면 내가 할인해서 갖고 8만 원을 끝낸다. 8만 원 내면 오늘 깨끗하게 정리해주지. 10만 원씩 받을 거. 혹시 알아? 벌써 18%가 올랐잖아. 마지막 날 좀 나올지? 자기는 무슨 주식했지? 모르겠네. 기억도 안 나. 누리텔레콤인가? 아 맞아 누린가 얘기했다. 누리 빠졌어. 빠졌어. 그러니까 벌써 나한테 나라면 형님 8만 원을 막아주세요 하겠네. 8만 원을 막아주세요. 8만 원에. 자기 뭐였지? 기억도 안 나요. 어제 본 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빼고 무조건 나한테 10만 원 갖다 바칠 거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데서 1등 할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네. 그지? 내 주제. 닥치 90만 원이야? 딱 치고 10만 원. 근데 지금이라도 미리 끝내면 그러니까 뭐지? 이게 풋옵션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거? 미리 옵션으로 내가 8만 원에 싸게 넘겨주다 싸게.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시장은 저는 하여튼 늘 기회는 있을 거니까 좀 참고 견디면 되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응. 이게 요즘도 이상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시장이 진짜 대세하락만 아니라면은 응. 이 변동성에서 견뎌낸 사람만이 그렇죠. 결국 그 가치를担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 그래서 결국은 가장 속편한 거는 그냥 시장을 떠났다가 뭐 된다 싶으면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100포인트 이상 넘어서 다시 들어온다. 그거요 안 되거든요. 안 돼.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거를 이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시장을 견뎌내야지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어떤 업종이 떨어지고 그거를 계속 느껴봐야 돼. 계속 그러면. 피부로 느껴야지 그거를 시장이 돌았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지. 그게 아니고서 그냥 이제 시장 갔나 보다 하고서 따라가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또 그러면 컨디션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중에 좀 그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힘들다라고 더 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이거 계좌가 그렇게 크게 깨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네. 그냥 저는 충분히 올 한 해는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해서. 어쨌든 쉽지 않은 한 해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 이번에 또 반등해도 네. 또 이제 다음번에 또 영국 문제도 있을 거고 영국도 뭐야? 영국 브렉시트 얘기가 또 이제 불거지게 되면 지금 얘기는 아니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번 해도 어쨌든 다이나믹한 한 해 네.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좀 불안한 거는 짝수의 5월달은 꼭 빠졌다. 신뢰가 수준한데 그러니까. 교수님답지 않은 소리 갑자기 하네. 수준 확 떨어지게. 확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짝수에 5월 빠졌다. 짝수의 5월이 좀 안 좋아 전통적으로. 아직 지금 5월은 아직도 모르는데 5월. 근데 어쨌든 네. 멀었으니까 네. 지금은 걱정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네. 저는 마지막으로 주시랑 상관없는 얘기 예를 들면 이제 언제요? 설날이 2주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병신년이 되잖아요. 설날에 그럼 어르신들 만나러 갈 때 뭐 선물도 하나씩 사는 거 아니야?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하잖아요. 오늘 장모님 병원 쓰러지셔갖고 네? 가서 주말에 또 그 처가댁 가야 돼요. 왜 쓰러지셨어?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젊으시잖아. 젊은 장모님. 네? 젊으시잖아. 네, 젊으신데 넘어지신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병원에 계시다니까 뭐 가서 좀 이따 누가 모시고 왔어? 처남이? 119. 예? 119. 처남도 이제 알아갖고 병원 갔대요. 그래. 누가 있었나? 몰라 나도. 그냥 가서 그래? 물어봐요. 그 약간 딴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위한 선물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물. 진짜로,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데, 저랑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도 글에서도 쓴 건데, 어르신들 중 연세 있으신 분이 보면, 그 콤포트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콤포트라는 걸 다 갖고 계시는데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그 콤포트의 것들 있잖아. 뭐지? 브랜드 있잖아. 사스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뭐 락보트도 이런 거 그런 개념일 텐데 문제는 조금 처음에 유행할 때 신으셨는데 요즘 어머니들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 보면 이거 누가 나이 들었게 콤포터 이런 거 신느냐 그러거든요. 콤포트와 진짜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방금 다른 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 스니커스라는 신발 있죠. 스니커스라고 있는데 이게 스니커스가 보면 이제 애들 갖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단연코 운동화 시장의 1위는 그 스니커라고 그 중에서 1위가 나이키예요, 나이키. 예? 그리고 2등이 아디다스였거든요. 아디다스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스케쳐스가 아디다스를 이겼어요. 그 마켓시 2위에 스케쳐스 올라갔고요. 스케쳐스가 작년까지 주가가 한 3년 동안 10배 올랐어요. 그 다음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스케쳐스에 그 메모리 폼 신발이 있어요. 메모리 폼 들어갔는데 컴포터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영하게 나온 운동화가 있어요. 그거를 어르신들 신고 좀 미국에서는 젊은 여자들, 남자들, 직장인들은 많이 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요. 우리나라도 파는데 아니면 아마존이 이렇게 이베이나 웹코어에서 직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사드리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걸 하나 신고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저도 발이 좀 예민하고 그런데 그게 사드리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거. 이게 값도 운동화 보면 좀 싸게 사면 3, 4만 원? 3, 4만 원 좀 비싸면 5, 6만 원 할 텐데 그거 하나 사드리면 특히 운동화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단화같이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발 편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스케쳐스가 인기 끌었는데 우리나라도 파는데 우리나라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직구 통해서 사시든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 때 사드리면 만족할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센스 있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로 어머니도 하나 사드려. 그래서 스케쳐스의 메모리 폼 한번 사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사본 것 중에 제일 가성비 최고다. 왜냐면 사스나 이런 거 보면 20만 원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설날 전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